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편안하게 좀 쉬시고, 자,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 이후로는 좀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게 휴가를 오래 쓰죠. 그래서 아마 크게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엄청 상승해주면 좋지만 또 연말 산타랠리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 밀리는 것도 뭐 좋은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고, 오늘은 뭐 나름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 주식을 많이 매수하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국내 주식을 좀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원래 TQ를 투자하시고 미국 주식 관심 많으셨던 저희 시청자님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 주식 좋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자, 왜 안 늘리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매크로나 미국의 경제 전망 이런 거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가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 주식을 투자해 봤지만 그거 맞추는 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올라갈 것 같았는데 떨어지는 경우, 트럼프 집권했을 때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큰 손실 봤거든요. 그때 워낙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경제 안 좋아질 거다 이랬는데 정말 역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 투자 동업하던 대표께 자산을 맡겼다가 제가 많이 깨졌다. 뭐 제가 운용 안 했지만 뷰를 거꾸로 본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그 뷰가 맞았다는 거죠. 하락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완전 거꾸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별로 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차트를 더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바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바닥을 잡으려면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샛별형만 아시면 돼요. 샛별형이 뭐냐면, 자, 음봉으로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꼭 양봉은 아니어도 됩니다. 양봉 또는 도지, 이렇게 십자죠. 십자 도지 또는 아래 꼬리를 좀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다른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음봉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음봉이 더 많아요. 이렇게 돼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 거죠.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이 패턴을 샛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별형은 뭐냐, 거꾸로 해요. 양봉으로 상승 갔다가, 자, 고점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죠. 고점에서 브레이크 잡히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러면 이제 크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뭐 아주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저점 부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TQ가 주봉입니다. 어떻게 됐냐? 자, 요게 이제 2019년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2019년이니까 미중 무역 전쟁, 그때가 되겠죠. 19년 12월이니까 코로나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개파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개파락 되게 급하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우선 브레이크 잡히고, 그러니까 여기선 알 수 없어요. 자, 이 음봉에서는 이게 바닥이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뭘 봐야 되냐? 이 양봉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 변형되는 게, 양봉 나왔다가 음봉 다시 나왔다 양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흡수를 하는 거죠. 매물 흡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쯤 양봉 이렇게 되면 거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용감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양봉 나오면 이때 이 앞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음봉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한 20% 매수하고 30% 매수하고 좀 더 지켜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저점에서만 되냐? 고점에서도 나옵니다. 대신 이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뭐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약간 도지형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아까 음봉으로 이 밑에 잡히는 게 더 좋긴 한데 고점 가면 위로 잘 안 잡힙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밀려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어때요? 이렇게 반등 나오죠. 이 패턴, 음봉,
하단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도지든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양봉으로 가는 이 패턴을 보시면, 자, 여기서 양봉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밀린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시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다리는 것도 이거 한 3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음봉으로 확 쏟아지면 어떡하냐? 매도하면 돼요. 손절하시면 되고, 대신에 큰 손해를 안 볼 거잖아요. 이 꼭지에서 사실 건 아니니까. 우선 양봉이 주봉에서 나오면 그럼 일봉에서 양봉들 나오겠죠. 뭐 월화수 이때쯤 사서 그리고 기다려서 다음 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음봉, 그 다음에 양봉, 그리고 양봉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렇게 고점 부분에 가면 완전 샛별형처럼 이렇게 V자, 깊은 V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횡보하는 패턴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보는 거예요. 음봉 다음에 양봉 또는 도지, 그 다음에 양봉. 이게 중요합니다. 양봉으로 전환되는 거. 여기도 뭐 비슷하죠? 그런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외워두시면 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21년 연말쯤인데 길게 음봉 터졌죠. 그런 다음에 도지형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샛별형으로 마지막으로 갔는데 석별형, 아까 석별형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장대 양봉으로 올렸다가 위쪽이 어떻게 돼요? 양봉이든 긴 윗골이든 음봉이든 나오고 나서 이렇게 쏟아지는 거. 그러면 이 석별형 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장대 음봉, 그 다음에 브레이크 달린 양봉, 아랫골이 길게 달렸죠. 그리고 나서 양봉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샛별형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반등을 바로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입니다. TQ는 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나온다. 지금 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을 한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 때 활용하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 석별형 나오죠? 긴 양봉에 윗골이, 그 다음에 음봉 쭉 아래로. 그러니까 이럴 땐 빨리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물 타갖고 가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폭이 커지진 않겠죠. 변동폭이 이렇게 좀 작아져요. 그래도 패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봉, 아래쪽에서 브레이크, 양봉. 이거를 꼭 확인하셔서 여기도 음봉, 그죠? 긴 아랫골이 달린 음봉, 그 다음에 양봉. 근데 이런 건 이제 많이 못 올라가요. 자, 그래서 최근에도 다 적용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형태에 적용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폭이 크지 않다. 왜냐면 바닥 구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약간 위험하죠.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올려쳤죠? 그런데 윗골이 달렸죠?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가 위쪽으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면 좋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음봉 터지면 또 밀렸다가 여기 한 37이나 40이나 37 요 사이에서 한번 또 브레이크 잡았다 다시 이렇게 횡보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석별형의 모양으로 좀 가고 있고, 근데 과거 패턴을 보시면 주봉상은요 TQ는 이렇습니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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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좀 줄죠. 올라갈수록 아래쪽에서 좀 세게 올리고 위로 가면 이렇게 좀 각도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쏟아져요.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아래쪽은 길죠? 위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렸다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길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스톱했다가, 그래도 이렇게 밀어 올리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하면 이거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보다는 조심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좀 아시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것들, 요 샛별형, 석별형만 명확하게 구분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보시고, 자, 국내 주식을 매수하시라고 하는 건 당연히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샛별형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음봉 길게 장대 음봉 터졌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양봉. 이 샛별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1월 중순 초죠? 초에는 한 2주 됐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올라갔다가 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쭉 올라갔다 다시 뺐죠. 음봉이에요. 그 다음에 도지로 지지 받았죠. 바닥 브레이크 다음 양봉. 요건 상승 샛별형이 연속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선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요한 이평선인데 여기 돌파하면 근데 이제 캔들 형태에선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내는 조금 더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코스닥의 대장주 에코프로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애들이 세죠. 그러면 많이 내려왔는데 2차전지는 이 모양이 아닐까요? 지금 다 이 모양 떴어요. 샛별형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은 2차전지가 코스닥의 대표주잖아요. 대장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년 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뭐였습니까? 바로 바이오와 게임주였습니다. 얘들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요번에 이제 한 11월 초죠? 위메이드랑 막 이렇게 한번 이제 슈팅 나와준 정도인데, 자, 바이오와 게임이 움직이면요 2차전지 떨어져도 코스닥은 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투자자가 판단하시는 게 옳습니다. 저도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트, 캔들 형태에서 보면 지금은 국내가 조금 더 상승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게 바뀌어서 국내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때로 올라가면 또 미국이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우리 TQ하고 빅테크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남말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하실 수 있게 오늘 중요한 말씀 드렸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많이 보신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 여러분, 장기 투자할 거면 직장인은 투자랑 경제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거잖아요. 돈 있으면 사서 모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 있으면 충분히 이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는데 약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물론 실제는 이거 원만하지 않죠. 막 폭락하고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지하실 팠다가 그죠? 바닷속 심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홀리시면 안 돼요. 주변에서 이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걸 들으면 왠지 우리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금융권에 일을 해보니까 끝까지 성공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성공 못하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월급과 생활비가 노후자금 형태로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안 쓸 수 있다면 20년, 30년 되겠죠. 그리고 요새 젊은 분들이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리더라고요. 3억, 5억 해갖고 수익 내신 거. 젊은 분들, 저희 직원분들도 있어요. 과장, 대리,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40대, 50대, 60대보다 저축하기가 좋습니다. 간단하죠. 저희 직원도 이제 김대리란 분이 계신데, 급여를 한 300 조금 넘게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금 떼면 뭐 왔다 갔다 하죠. 수당 받고. 근데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자녀도 없어요. 집도 아직 안 사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 달에 100에서 150 이상 저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장 저만 해도 애들이 두 명이고요. 그리고 집도 샀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애들 교육비도 내야 되고, 정말 많이 벌지 않으면 저축을 아주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그게 특히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의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책인데, 우리는 왜 생각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가? 저는 이제 많이 상담해 보니까 이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합니다. 장기 투자가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 오래 투자하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 예,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10년, 15년을 정말 돈을, 거기다 투자한 돈을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25, 25세 되신 분도 15년이면 40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돈을 안 건드리고서 내가 투자 자금을 둘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청자님들께 그 말씀 많이 드려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성과를 내실 것보다는 내가 좀 덜 쓰면서 얘를 묻어둘 수 있는 진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시라. 그건 스스로밖에 못해요. 예, 누가 알려줘서 지금 뭐 500 버시니까 여기서 생활비 250 쓰시고 250을 저축하세요. 이 말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0을 저축할 수 있는지는 본인의 결심이고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하는 거를 이 투자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오류가 됩니다. 예, 내 친구도 지금 200씩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상황이 달라요. 그 친구분과 내가 다를 수 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대략 계산한 거죠. 21억 3,23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 정도를 모으겠다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 이게 방법은 아니지만 첫 번째 집을 안 사면 되죠. 요새 집 하나 사려면 수도권에서 3억에서 뭐 3억이면 못 사죠. 전세 자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억까지 크게 30억까지 가는데 이 집을 안 사면 뭐 이렇게까지 돈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주식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바꿔야 되죠? 가족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께 뭐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제 계좌에 아직 뭐 20억, 30억 주식을 갖고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갔다가 이제 손실을 보고 다시 이제 복구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식으로 제가 슈퍼개미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제 강의하고 어쨌든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적정한 금액,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 내 계좌에 있고, 집은 뭐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 샀죠. 올해 초에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가족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이 새 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 더 버는 것도 좋은데 그냥 새 집의 그 좋은 컨디션, 거기서 가족들이 살 수 있게끔 저는 그냥 그쪽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에는 제가 생각한 만큼의 금액만 있으면 된다. 왜일까요? 저는 그냥 계속 트레이딩 비슷하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한쪽에다 몰아넣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고요. 써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주식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내 생활 또는 내 가족에서 뭔가가 포기가 돼야 된다. 이게 전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약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게, 쪼들리는 청춘 20대 4명 중 1명은 저축 한 달에 한 푼도 못해. 자, 20대 요새 힘드시잖아요. 20대 젊은 친구들이 미래가 없고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옛날에 비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이제 신입사원들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거꾸로 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때가 또 저축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30대 돼서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 키우시고 뭐 하면 정말 돈이 빨려 들어가요. 40대 되면 돈이 많이 남을까요? 월급 많이 남지만 50대까지는 정말 자녀 교육비에 뭐 진짜 엄청 들어가죠.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돈을 모으냐? 자, 노후자금 걱정에 50, 60대 때 모은단 말이에요. 이때가 30, 40보다 저축 더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교육비가 더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막 부랴부랴 우리가 돈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벼락치기 안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조금 더 쓰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예, 그거를 더 뒤쪽으로 미루겠다, 내 자산으로 남겨놓겠다 해서 소비를 줄이시는 게 사실 답이지, 예, 막 영끌해서, 예, 허리띠 졸라매서 투자를 더 하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이 상담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누구나 시작은 창대하게 하지만 끝까지 유지가 어렵더라. 꼭 명심하시고요. 남하고 비교해서 굳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의 자산을 형성하겠다고 하면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하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거 20년 전에 면접 질문으로 이제 많이 그때 회자되던 겁니다. 예,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아오시오. 그때는 이제 창의적 사고 막 이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예, 저도 예전에 받아본 적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한번 세일즈를 굉장히 잘 하시는, 예, 이제 연세 지긋하신 어디 본부장님이세요. 좀 연세가 있으세요. 정말 자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신입사원 면접 때 뭐 어떤 거 질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께서 본인은 이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남극에서 냉장고를 파는 걸 자기는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본인 경험담을 막 얘기해 주시는데, 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 예, 되게 예쁜 돌인데 그걸 알래스카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하셔서 비싸게 가치가 있다고 해서 판 적이 있대요. 그걸 되게 저한테 그 자랑 비슷하게,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압니까? 예,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사기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아 오시오 하면 저는 지금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예, 저는 안 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유는 아직까지 남극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더 사야 됩니까?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만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을 그렇게 팔면 그 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주식을 사지만 이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큰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꼭 이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글쎄요. 예, 그건 내가 해봐야 반드시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중요하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 어르신께서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전 계속 이 생각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비싸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대신 엄청난 손실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전 세계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시달렸던 197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투자한 게 성과가 가장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매크로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처럼 바닥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내가 투자하려면 주가가 바닥이어야 돼요. 아까 샛별형을 딱 뛰는 그 순간이어야지, 석별형이 뜨는 위쪽이라면 고민해 보셔야 된다. 꼭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저는 그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도 이렇게 재미상, 뭐 재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최근에. 자, 여기서 저도 이제 IPO 해서 받았죠. 그때 5주인가 6주 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와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왜? 비싸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잡았죠. 양봉 떴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음봉으로 밀리죠. 그래서 매수는 안 했어요. 여기서 살까 하다가 조금 더 보자. 그럼 밑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죠. 그래서 이때 산 겁니다. 이때 사서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쌍바닥 다시 찍을 수도 있죠. 이건 일봉이라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꾸준히 사서 수익도 한번 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나오죠. 예, 요 구간이 어렵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당황하지 않으시면 돼요. 예, 음봉, 그 다음에 어때요? 브레이크, 양봉. 여기서 또 사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멤버십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던 여기 제주반도체를 제가 한 10일 전, 8일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얘도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반도체 좋았죠. 여기 보시면 하락권, 그러니까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음봉, 그치요? 그 다음에 예, 정지, 예, 도지로 스톱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저도 이때 사면 좋은데 안 샀어요. 그때 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11월 초에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딴 거 사기 바빴죠. 예, 단계 올라가서 예, 그걸 우선 좀 샀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 내면 좋은데 못 샀잖아요. 내가 못 샀으면 굳이 여기서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았죠. 담고 다시 여기서도 보면 비슷한 패턴이에요. 음봉, 스톱, 양봉. 그죠? 그럼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긴 양봉, 스톱, 여기서 이제 석별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80% 다 매도를 했고 20%만 소량만 들고 있어요. 떨어지면 다시 아래쪽에서 살려고. 지금 제가 이 색별형을 말씀드렸고 석별형을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것만 외우셔도 여러분 바닥 잡고 고점 잡을 수 있고요.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색별형이 떠서 상승하면 1차 상승이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서 지지받았습니까? 제가 차트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여기 보시면 여기 황금 영역이라고 있어요. 황금색 노란색 선, 그 영역이고요. 그 위에 선이 하나 가죠. 네,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가면 더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아시면 훨씬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어요. 뭐 전량을 사고 전량을 팔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내가 안전하게 이것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반드시 인지하시고, 여러분 투자는 긴 마라톤입니다. 단기 전력 질주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하기가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금리도 곧,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안 내리겠죠. 왜냐면 물가가 완벽하게, CPI가 내려가긴 했는데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고, 제일 문제는 기업 실적들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보면 매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쥐어짜서 짜고 해서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닌데 혹시나 노이즈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땐 그냥 조금 조심하시는 게 훨씬 좋다 하고 명심하시고, 오늘 내용 잘 활용하셔갖고 정말 수익 많이 보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나주부 시청자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